이 와중에 우리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염장을 지르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같은 민주당 내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일장 장날이 서니까 장돌뱅이가 물건 팔러 나간다라는 식으로 한마디씩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듯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분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통점은 이재명 1극화, 이게 민주당 한계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선이 이기겠냐, 이런 방향. 심지어 이제 개혁신당에 있는 조홍천 씨, 지금 직함은 모르겠는데 개혁신당에서 특보단장이 특보단장입니까? 특보단장이 민주당 여차하면 대선 후보 없이 대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갑자기 때가 온 거죠, 이게. 갑자기 이제 아마 5일장으로 섰던 장이 3일장이나 2일장으로 땡겨지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장돌뱅이처럼 수도 없이 튀어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들은 못 견디는 사람들이죠. 예. 이런 일만 있으면 어떤 형태든 자기가 정치적으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또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전통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우의 주장을 가지고 자당의 대표를 공격하는 행태예요. 지금 이들이 공격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일극체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누구의 주장이느냐?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어요. 일관되게. 예. 예를 들면 저게 이재명의 사당이냐라고 계속 공격했던 게 국민의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극우의 주장을 가지고 자당의 대표를 공격을 하면서 자기는 매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자로 포장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역겨운 가면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말을 하더라도 좀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소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전체주의화된 정당과 다르게 좀 더 민주화되고 풍부한 다양성을 가지고 정당이 좀 더 혁신한다면 국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나오는 내 얘기는 뭐냐? 야, 여기 일극체제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짓눌린 거 아니야? 본인이 그것 때문에 짓눌렸습니까? 당원들의 판단, 결정에 의해서 당대표가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린 민주당은 누구랑 싸웠습니까? 네. 소위 내란 세력과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분들은 어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고하게 단결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순간 두려움 속에서 숨죽이고 앉아 있다가 조금 공간이 열리니까 나와서 갑자기 극우들의 칼을 들고 자기 당의 대표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정치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말 하기 전에 좀 자기 집에 안에 있는 거울을 좀 먼저 들여다보고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코코님께서 갑자기 힘주어서 말해서 듣기 거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화가 치밀어서 갑자기 더 힘을 주어서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내란 세력과 싸우기도 벅차고 가슴 졸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는데 마치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 식구는 식구죠. 염장 지르듯이 흔히 그냥 속된 말로 야지논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발목 잡듯이 하는 발언들을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5일장에서도요. 네. 5일장 처음 쓸 때 마당 쓸고 마당 쓸고 난 다음에 나무 세워가지고 천막 친 사람하고요. 그다음 다라이 하나 이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남이 떨궈 놓은 거 있잖아요. 옆에 가서 자리 얻어가 파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다르고요. 아까 조홍천 의원이 참 저하고도 참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을 겪었던 일도 있지만 예. 후보가 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최고의 악당이죠, 예. 그런 걱정을 했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 당에는 지금 남녀 대표가 둘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아니 특보 단장이면 좀 그런 거나 좀 신경 쓰세요. 왜 너무 집에 신경 쓰세요? 네. 저그 집은 그래 처자식이 둘이서 칼 들고 싸우고 있는데 너무 집 가가지고 서로 저 집은 왜 말을 공손히 안 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 박사님 말씀 맞아요. 대선에 민주당이 패배했죠, 그죠? 어떻든 근소한 차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에 나왔던 사람은 자기 자식까지 탈탈 다 틀렸습니다. 마누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얼마나 틀렸습니까? 그럴 때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마치 옛날에 그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죠? 네. 지금 사람 네. 인육 먹은 사람 이 사람들이 예, 예. 나중에 경찰에 진술할 때 뭐라 진술하는 줄 아세요? 나는 부자들만 골라서 죽이고 인육을 씌워 먹었다. 그래서 나는 사회 악을 척결한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습니다. 원래 혹시 저 교수님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학교에서 애들 시험 많이 치시죠? 네네. 컨닝한 사람은요. 자기가 문제 푸는 사람이 점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공부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예. 옆에서 이렇게 저 과제 민눈깔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답안지 뭐 컨닝해가지고 해봐요. 그럼 못 따라갑니다. 네.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이냐 열린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가슴 졸이면서 그 키세스 그 눈비를 맞아가면서 추위에 떨면서 지켜내고 있는 지금의 민주주의 가치,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매번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옆에서 염장 지르듯이 발목 잡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회방 놓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엊그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또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이런 것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양보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통합의 행보 또는 이제 전체적인 포용의 행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 정립이나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실적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념이나 기획이 아니다. 지금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정치가 국민들에게 응답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키워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버려서라도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민생회복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어떤 정책적 브랜드를 일정하게 포기하면서라도 민생회복을 위해서 그냥 여야가 협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여야가 누굽니까? 내란에 동조하고 있고 오히려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집단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일부 그 민주당 출신 그 예를 들면 반영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도의 폭넓은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 같이 동참을 해서 빨리 내란을 진압을 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높은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는 길에 동업자가 되지는 못할 만큼 네. 여기에 계속 이런 죄를 뿌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더 넓은 개방성, 더 넓은 포용성을 통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을 좀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인 것 같고 그 바람에 또 호응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현실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계속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요. 사법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지금은 아닌 상황이 네.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매우 예를 들면 엄중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 같은 경우도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 가는 거예요. 헌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따박따박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거 아까 얘기했던 조홍천 의원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지금 중요한 건 민생 회복과 내란 진압을 위한 단합 네. 그리고 그 중심에 저희 가장 큰 정당인 민주당의 당대표와 함께 이 상황을 잘 뚫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 정도의 상황으로 좀 제발 부탁인데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입만 네. 날리지 마시고요. 좀 몸으로 그런 걸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을 찾아서님께서 무슨 놈의 일극 타령 그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라고 하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박사님도 말씀해주신 이분들이 소위 이제 국민의힘 측 보수 측에서 얘기하는 논리대로 네. 사실은 비판을 하고 했는데 최근 나온 방송 3사의 여론조사를 이렇게 취합해 보면 다시 이분들이 좋다 말았겠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서서히 정상화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던데요. 이
성냥개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화력을 자체로서는 화력을 못 가집니다. 민심이라는 장작이 있어야 화력이 붙는데 민심이라는 장작이 이 성냥개비 하나에 의존해 가지고 같이 불을 붙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저는 이제 좀 그 이재명 대표나 소위 말하는 친명위원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한다고 어제 보니까 뭐 친명위원들 한 몇 분은 상당히 흥분해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거 저는 막 못 들은 걸로 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안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실용주의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말 탄핵이 결정되고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설 수가 있잖아요. 대선 후보로 나서면은 잘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로 나서는 순간 철저한 을 아닙니까? 지금은 당대표니까 가벼이겠지만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폭넓은 리더십으로 그냥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장작이 자기한테 안 오면요 스스로 타다가 꺼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그러는데 보통 이제 법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정말 파렴치범이다. 뭐 성범죄다. 뭐 이런 파렴치범이라 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정치권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할 경우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문기 모른다 했다는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1심 단계 위증교사 아닙니까? 위증교사 무죄를 받았지만요.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나라의 운명을 가를 정치를 사법부가 좌우하는 경향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도 뭐가 나라를 위해 중요하고 뭐가 정말 국가적 정의인가 사회적 정의인가를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갖다가 내부에서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란 세력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는 정치 집단을 깨어있는 눈으로 감시하기도 정말 바쁘고 힘들었는데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더 감시하고 아주 매의 눈으로 봐야 될 대상들 바로 당내에 있는 이견을 가진 집단들까지 더 유심히 살피면서 앞으로의 전국을 저희가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총의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잘 감시해야 되겠습니다.